구름 인파입니다. 어디서 구름 인파가 등장을 한 건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사진 기사입니다. 근데 일단 검은 봉지에 닭 한 마리, 네. 털 다 뽑은 닭 한 마리 생닭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죠, 일단. 이게 눈에 쏙 들어오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 생닭 한 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생닭 한 마리 들고 있는 여기가 어디냐? 동대문 경동시장입니다.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 경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생닭, 한 손엔 황태포, 삼계탕을 끓여 먹으려는 건지, 네. 한 손에 생닭, 한 손에 황태포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어제 경동시장 간 한 위원장의 모습 보고 올까요?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린 거지. 감사해요. 너무 많이 나가시죠? 닭 주세요, 닭. 자, 1, 2제방 주변 확보 잘하세요. 밀리지 않도록. 저 어떻게 갖고 주세요? 다. 자, 이단은. 주세요. 한동훈 화이팅! 네, 한동훈 위원장 경동시장에 간 모습을 같이 보셨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차 그 위에 살짝 올라가서 인사를 하면서 옆에서 김민수 대변인이 닭 주세요, 닭! 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닭을 건네 릴레이로 받고요. 돈을 건네 오늘의 상품권을 건네서 전달하는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취재 기자 생활하시면서 항상 선거 때 뭐 전통시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긴 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릴레이로 물건 전해주고 릴레이로 상품권 뭐 돈 지불하고 이런 거 보셨나요? 뭐 어떤 정치인은 저기 갔는데 네. 뭐 지불하는 방법을 몰라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요즘에 우리 현금 별로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서로 엇박자 생기고 이런 거 불필요해요. 어찌됐든 시장에 갔는데 네. 저런 식으로 여러 같은 환호를 받으면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기분 좋은 거죠. 또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국면을 겪었잖아요. 그 갈등 국면 이후에 대중들과의 만남인데 그 전에 사실 지방을 돌면서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긴 했다 하더라도 네. 어찌됐든 성원을 보여줬던 거를 감안하면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맛이 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미지만 계속 올라가는 정치인 한동훈 이거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대체 이번 총선에 어떤 정책과 어떤 컨셉으로 대한민국을 뭐 바꾸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제 이거 한번 내놔봐라. 이제 이런 비판에 봉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총선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의 대표 또는 그 당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이 지원 유세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 있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네. 깎아먹을 수 있는 점수를 만회를 하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나가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에 저는 취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동훈 하면은 그냥 이미지만 떠오르는 거 말고 정책으로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진 이런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심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같은 인기에 취하면 안 된다. 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말씀, 요거랑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기는 요란, 공약은 논란, 여일각. 한동훈 개인 이목만 끈다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를 좀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당내 일부에선 결국 한 위원장의 실속을 우려한다. 내놓은 당의 정책보다 한 위원장 개인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연예인급 인기를 체감하지만 결국 1992년 티셔츠와 같은 외적인 요소만 남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신 선거 때가 됐고요. 당 대표입니다. 당 간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훑고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안간 전통시장이 없을 만큼 시장들 돌고 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포인트 잡고 찍자. 포인트 잡고. 미리 이동하고 미리 찍고. 미리 이동하고 미리 찍고. 아니 근데 계약한 거 아니야? 네. 한동훈 의원 지금 굉장히 많은 전통시장을 돌았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구름 인파예요. 그런데 지금 기사 이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까 기사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런 인기 좀 부질없는 거 아니냐, 실속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개인적이라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당시에도 이미 스타 장관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은 정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당정 간의 그 관계를 과연 이게 수직적이었던 부분을 수평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한 40일 정도가 됐거든요. 사실 뭐 일각에서는 한 달도 못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지금 40일이 됐는데 저렇게 아직도 구름인파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봐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시장 같은 데에 가서 민생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제는 뭐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2배로 늘리겠다라든지 이 정도 공약이 나왔지 어떤 획기적인 공약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총선 과정에서 아마 당 차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제 경동시장에 간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권여당은 약속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것들이 공약으로 낼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냥 사인해서 정부 여당이 하면 된다. 이걸 왜 공약으로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들은 공약과 동시에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얘기함과 동시에 다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빨리 배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국을 순회하시고 시장을 방문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는 게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정부 집권 여당의 그 국민에 대한 비례 가치와 비전을 세워주기를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공약을 보여주고 그 정책을 통한 야당과의 그런 선명한 대결을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와서 했던 것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철지난 86세대를 공격하는 그런 여의도 사투리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말했던 김포 서울 편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뭐 목련이 필 때쯤이면 김포는 서울시에 편입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포 서울 편입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그 특별법을 발의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다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이루어진 거 없지 않느냐라고 또 조윤선 변호사님 반박을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아까 다소 인기는 요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일단 좀 요란하지만 좀 전국을 지금 훑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의 뭐 연예인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가는 이유 한 표라도 총선에서 더 얻고자 지금 전국을 훑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위원장이 전국을 훑는 동안 양지에만 있다고 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양지만 찾아가는 장관 용산 참모 이례적 질타한 윤 대통령입니다. 네, 장관 용산 참모 양지만 찾아가냐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타를 했다라는 건데 누구냐? 여기 보겠습니다. 박진 전 장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입니다. 둘 다 강남을에 이번에 공천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강남을은 국민의힘한테 양지 텃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지만 찾아가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겠습니다. 네, 용산 출신 양지 출마 비판에 윤 누구도 특혜 없는 공정 공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누구도 특혜 없는 공정 공천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별도로 냈습니다. 사실 뭐 크게 뭐 불거진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이런 입장을 냈다라는 거. 이런 입장을 지금 냈다라는 건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선거의 공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공천 이번에 신청한 사람이 37명이거든요. 네. 37명인데 다 강남하고 영남으로만 몰렸어요. 거기에 현직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노린 사람만 17명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 을에는 지금 외교부 장관은 박진 장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인사비서관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원모 비서관이 거기에 또 도전 신청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 이거 내정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는 크게 실망했어요. 왜 대통령실 출신이면은 그래도 애국심을 갖고 위국 헌신하는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데 다 강남하고 영남 그 텃밭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 쪽에는 한 명도 없어요. 예? 호남 쪽을 비서실을 기용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쪽을 피해서 그런지 호남은 한 명도 없고 다 강남하고 영남만 모였는데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가 그 마포을 포기했잖아요. 그게 저는 주요 전기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사천 논란에 있는 거를 포기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어떻게 보면 칼날을 들여야 되기 위한 저는 전초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시스템 공천으로 그 공정하게 공천한다고 저 발언한 거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커서 대통령실이라고 저는 무사 통과되고 이런 하면은 선거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분들에 대한 좀 엄한 좀 공천의 잣대 이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인 김경률 비대위원도 잘났으니 용핵관 여기도 봐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 공천 관련해서 거듭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고 오시죠. 위원장님 어제 회복 이후에도 공천은 당에서 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입장입니까? 당연한 원칙이죠. 그건 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죠.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들께서 양지만 찾는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요. 공천을 어디 신청하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긴 공천,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또 당의 문제이고 그것만큼은 별개의 문제예요. 네, 당은 공천이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입장이냐?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들으신 것처럼 공천 신청은 자유다. 신청하시라. 근데 공천을 주는 건 별개 문제다라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을 보면 윤 대통령 누구도 특혜 없는 공정공천 얘기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공천은 신청하는 건 자유인데 받는 건 모르는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강전혜 변호사님. 살짝 좀 코드가 다시 맞아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빚을 질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양지로 가려고 하는 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측에서 공천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세간에 좀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마음 놓고 그 공천 과정을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여의도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의도연구원이 이런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서 후보 적합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보통 현역 의원들이 맡는 게 어떠한 관례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던 한 20여 년간 담당하던 홍영린 기자를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론조사를 통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실제 그렇게 되는지 여부가 사실 의혹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저희 이 패널 분들 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빨리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